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의 주제는 연락운을 보았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연락이 올지, 오지 않는다면은 왜 연락을 할 수 없는지 그 이유도 알아봐 드릴게요. 연락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그 애간장을 참 많이 태우는 게 연락 같습니다. 연락을 꼭 할게 라고 해도 기다려지는 게 그 연락운인 것 같고요. 연락을 하겠다는 말을 안 해도 기다려지는 게 연락인 것 같습니다. 내가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연락을 궁금해하고 기다리게 되죠. 그리고 대부분 연락운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별을 겪은 분들이 연락이 올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카드가 펼치기 전까지 어떤 카드가 나올지 잘 모릅니다. 오늘 모든 카드가 다 연락이 온다라고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개인적인 소망이고 부디 연락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 카드를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의 카드가 모두 다 연락이 온다라고 긍정적인 그런 카드들만 나오기를 간절히 비는 마음으로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카드 이미지를 보고 고르셔도 되고 크리스탈 색상을 보고 고르셔도 됩니다. 카드 이미지 1개 이상, 크리스탈 색상 1개 이상 고르시게 되었다면 저는 언제나 제 영상 더보기란에 타임라인을 설정해 드리고 있으니 해당되는 번호 찾아서 본인에게 맞는 상황만 리딩 참고하여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남겨주실 때 번호 외에 리딩 내용을 적어주실 분들은 엔터키를 좀 많이 띄워주세요. 리딩이 스포되지 않게. 다른 분들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댓글을 좀 보실 때 댓글에 내용이 좀 보여지면은 좀 많이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고르셨을 줄 믿고 저는 그럼 잠시 후에 1번 카드부터 리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카드와 1번 크리스탈 고르신 분들 어서 오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일주일 안으로 연락 오는지 먼저 연락이 올지 안 올지를 확인하고 그분의 상황, 속마음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은 일주일 안으로 연락을 받으실 겁니다. 이분이 연락을 하겠다는 생각도 그동안 많으셨고 그리고 확실히 연락을 해올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강한 사인이 요번에 들어왔습니다. 연락을 일주일 안에 받으실 거고 그리고 주말에 좀 받으실 확률이 좀 많습니다. 영상을 보는 시점으로 처음 3일 동안은 여러분에 대해서 연락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모습이고 4일부터 6일은 아마 본인이 마음 통하는 사람에게 연락을 할지 말지에 대한 의논을 할 수도 있고 연락을 해올 것이다 라는 그 눈치를 지인이 먼저 알아차리고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요번에 일주일 안에 여러분에게 연락을 해온다. 그리고 그 연락은 주말에 좀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사셨는지 이분의 속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별한 사이가 맞으신 것 같아요. 데스 카드와 템퍼런스와 그리고 8완대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그동안 이분이 죽음과도 같은 시간을 가지면서 굉장히 괴로워했던 모습입니다. 이별이라는 게 두 분이 같이 겪고 계시는 그 이별의 상처가 이분에게 너무나 많이 힘들었고 그 이별하는 동안 이분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억누르고 참고 그래 오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분이 이별의 상처를 너무 감당하기 벅차서 그 이별의 아픔에서 얼른 벗어나기 위해서 정리를 하려고 애를 썼다라고도 보여집니다. 두 가지 경우가 보이는데 이별을 하자마자 너무 참기 힘들어서 여러분에게 빨리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연락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이별한 지 꽤 오랜 기간이 되어서 이제는 다 정리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겠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빠르게 이분에게 들어온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연락을 받고 난 다음에 두 분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결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요번에 연락을 받고 여러분이 기대한 것보다는 별로 수확이 없어서 여러분은 재회를 생각하고 연락이 왔겠다 하고 그분 마음으로 달려나가서 그분과 대화를 많이 하지만은 이게 재회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은 사귀는 동안에 섭섭했던 걸 나한테 이제라도 털어놓겠다는 건지 여러분 마음에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연락을 받고 난 이후에 진정한 이별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안 되겠다, 연락이 와서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재회를 원했나 싶어서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왜 쟤는 나한테 섭섭하다고만 얘기를 할까, 이 자리가 과연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좋은지, 아니면 여지껏 있었던 일은 그냥 과거에 묻고 우리 이제 새 출발하자라고 말을 해주러 온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고 뭐지? 하는 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으로 보여서 아마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별을 완벽하게 끝내시지 못하고 미련으로 자리 잡아서 간절하게 연락을 기다렸는데, 그래서 일주일 안에 온 그 연락이 너무 반가워서 나가서 즐겁게 마무리 짓고 돌아올 줄 알았지만은 여러분 마음에 남아있던 그 미련을 깨끗이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시고 다음 연애를 기다리시는 그런 모습으로도 좀 보여집니다. 시간은 짧게 만나시지 않고 긴 시간, 뭐 1시간 이상의 시간을 만나서 얘기를 할 테지만은 소득은 없는 그런 대화만 할 거고, 아마 상처를 좀 많이 받아서도 돌아올 수도 있어서 이번에 오는 연락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긍정의 방향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연락이 와서 잘됐다라고 나오면은 정말 좋은데, 연락이 왔는데 마무리 짓지 못한 그 이별을 마무리 지어라는 그런 또 리딩이 나와서 굉장히 씁쓸하네요. 혹여 만약에 여러분이 상대방이 이별을 통보하려고 만나러 다시 연락을 해왔다면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여러분이 만약에 그 만남을 계속 이어져 가기 위한 좋은 말은 없는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혹시 있는지 조언으로 보겠습니다. 화면에는 카드가 3장이 보이지만 제가 그분이 연락이 왔을 때 여러분이 그분과의 대화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말, 여러분이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관계가 다시 좋은 쪽으로 방향이 틀어져서 좋은 결과가 있을까 싶어서 추가 카드를 한 장을 더 뽑았습니다. 아직 오픈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연락이 왔을 때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을 할 때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실망스러운 대화를 상대방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여러분이 이거는 이별을 하고 싶어서 얘가 이렇게 얘기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의 그 대화에서 여러분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져서 다시 이별을 결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분과의 이별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 그 대화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가면은 그 대화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 여러분이 그분과 만났을 때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지 그 부분을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표정의 변화를 주시지 마세요. 표정의 변화를 주지 말라는 것은 상대방이 반가운 얘기를 했을 때 너무 필요 이상 환하게 웃을 필요도 없고,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했을 때 너무 필요 이상 얼굴을 어둡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이분을 만나셨을 때 차분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표정의 변화를 크게 두지 말라는 거지 한 표정으로 끝까지 있으라는 건 아닙니다. 변화를 느낄 수 없는 인형 같은 표정으로 상대방 앞에 앉아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과한 리액션을 하지 말라는 그것을 의미를 합니다. 조금 좋게 했다고 해서 까르르 웃을 필요도 없고 그냥 빙그레 웃는 정도 선에서 그치고, 막 상대방이 뭐 그때 사귀었는데 내가 나한테 이랬잖아 하고 막
짜증나게 하는 말, 기분 나쁘게 하는 말에 과하게 너는 안 그랬냐? 막 이런 식으로 반응하실 필요는 없고, 아, 그때 내가 그랬니? 미안해. 차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상대방이 오늘 작정하고 내 감정을 휘집어 놓겠다라고 그런 의도가 보여도 여러분은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차분하게, 침착하게, 웃어줄 땐 빙그레, 화내야 할 땐 그랬구나. 그래서 네가 기분이 상했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속에서는 너는 안 그랬냐? 너는 더 치사하게 굴었다. 이런 말을 하시지 마시고 침착하게 차분하게 그렇다고 해서 감정을 못 느끼는 인형을 앉혀놓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받지 않도록 그렇게 유의를 해주시면은 상대방이 여러분의 모습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낄 거예요. 얘가 흥분 안 하네. 옛날 같으면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심한 말을 했을 텐데 벌써 화를 냈을 텐데 화를 안 내네? 헤어지는 동안 좀 달라졌네? 상대방은 여러분의 달라진 태도에 조금은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방을 만났을 때 제가 드리는 조언대로 행동을 하셨다, 말씀을 하셨다. 그랬을 때 최종 결과가 어떨지 아까 뽑아놨던 추가 카드, 결론 카드 펼쳐서 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러버스 카드입니다. 다시 연인의 카드가 됩니다. 요번에 연락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로 나뉠 거예요. 그 대화를 통해서 영원히 빠이빠이 하고 다시는 안 보자 그런 결론이 날지 아니면 이전의 일은 우리 다 덮어두고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새롭게 다시 사귀어보자 라는 긍정의 방향으로 갈지 그것이 상대방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의 그 태도에 실망하시지 마시고 상대방의 말에 상처받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침착하게 차분차분 조곤조곤 얘기하시면은 상대방과 여러분의 사이가 회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두 분이 연결이 돼서 교제를 이어나가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의 그 보여주는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복차는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을 꼭 하고 따라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2번 카드와 크리스탈 고르신 분들 어서 오세요. 제가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그 연락이 과연 일주일 안에 들어올지, 일주일 안에 연락이 올지 먼저 연락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짚어보고 연락이 안 오면은 또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상을 보는 시점으로 3일 안에 연락이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3일 안에 연락이 온다고 해서 그 다음 흐름이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이분이 연락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은 3일 안에는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3일 안에 연락을 할 수 있는 기운도 굉장히 강하고 연락이 올 수 있는 편안한 상황이 바로 3일 안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3일 이후에는 이분이 연락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점점 힘들어질 수도 있고 또 이분이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이분의 마음이 굉장히 처음에는 긍정이었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부정의 방향으로 바뀌는 것을 보아서 이분이 3일 안에 용기를 내서 연락이 오면은 괜찮은데 3일 이후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연락을 통해서 만남을 갖고 그 만남의 자리에서 두 분에게 일어나는 그 흐름을 좀 볼게요. 좋은 대화가 이어질지 좋지 않은 대화가 이어질지 만난 이후에 두 분에게서 벌어지는 그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이 앞으로 3일 안에 만나시고 만나실 때 두 분이 대화를 이끌어 가실 때 어떤 모습이 보여지냐 하면은 너무 내 생각만 얘기하면 안 돼요. 상대방 얘기를 경청할 필요가 있어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감정만 앞세워서 얘기하면 안 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들어보려고 애를 쓰실 필요는 있어요. 듣는 포인트가 좀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얘기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 포인트에서는 내 생각을 얘기할 때가 있고
내 생각을 얘기해야 하는데 너무 상대방의 눈치를 살피고 배려한다. 그때 이해하려고 애써 본다. 그렇게 두 분이 대화의 그 포인트가 자꾸 엇나가서 요번에 만났을 때 대화가 매끄럽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내 생각을 얘기하고 싶을 때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좀 경청하세요. 거꾸로. 제가 지금 조언 드립니다. 내 주장을 하고 싶고 내 생각을 얘기하고 싶고 내 감정을 얘기하고 싶을 때는 그거를 하지 말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싶고 그리고 뭔가 배려하고 싶고 그럴 때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반대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이야기가 그 포인트가 맞아요. 상대방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고 여러분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 들을 수 있습니다. 요번에 여러분이 만나셨을 때는 대화하고자 하는 사람의 그 의도와 듣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잘못 어긋나서 들어야 할 때 말하게 되고 말해야 할 때 들으려고 하니까 이 대화가 매끄럽지 않고 굉장히 힘든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만나는 그 날에 여러분은 제 조언을 좀 잘 듣고 하시고 싶은 거에 반대로 하시면은 그 대화가 좀 매끄럽게 잘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잘 제가 조언 드리는 대로 거꾸로 행동을 하셨을 때 이 만남 이후 여러분은 다시 연인이 되실지 아니면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이가 틀어질지 추가 카드로 관계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깨진 항아리는 뭘 해도 그걸 붙일 수가 없습니다. 깨어진 부분이 다시 붙여지지 않아요. 노력은 하겠지만 제가 드리는 조언대로 여러분이 열심히 하겠지만 만약에 제가 드리는 조언대로 여러분이 잘 따라 주셨다면 당분간은 만나실 거예요. 컵 위의 카드로 출발하는 것으로 보여서 당분간 다시 재회는 하셔서 만나실 수는 있는데 다시 검 5의 카드 그리고 템퍼런스 카드로 이번에 만나시고 헤어지시게 되면은 상대방하고 다시는 만나시지 않을 거예요. 깔끔하게 상대방에 대한 모든 미련을 다 정리하고 상대방은 이제 여러분에게 그냥 추억의 존재로 남아있는 그런 관계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만나실 수는 있는데 그 관계가 오래 가지는 않고 다시 이별수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잠깐 다시 붙여질 사이이기 때문에 노력이 의미 있을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노력하고 싶어요 하면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사람이었고 원했던 연락이었고 원했던 재회이기 때문에 다시 만나고 싶으셔서 노력하고 싶으시다는 것까지는 말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잘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잠깐 만났다가 또다시 이별수가 보이긴 하지만 이 이별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별합니다는 아니에요. 어떤 또 고비가 있기 때문에 이별수가 보이는 것이고 그 이별수가 보일 때 또 조언 카드로 그 이별을 모면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할 수도 있으니까 2번 카드를 고르신 분들 재회가 성공적으로 이뤄졌을 때 저에게 좀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음번에 이별수가 보이신다고 했는데 시기가 언제쯤인지 무얼 조심해야 할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하면은 제가 까먹지 않고 다음 주제를 정해서 그렇게 리딩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2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을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3번 카드와 3번 크리스탈 고르신 분들 어서 오세요.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그 연락이 일주일 안으로 올지 제가 먼저 시기를 보고 리딩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연락이 반드시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연락이 온다라고 너무 강렬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좀 조심해야 할 점이 좀 보이고 있어서 과연 여러분에게 연락이 온 후 두 분이 만남을 가져서 대화를 서로 하실 텐데 그 대화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 나인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반드시 연락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락을 한 이후에 나인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와서 그 나인 오브 완즈 카드가 왜 나왔는지 그 원인을 보겠다고 해서 지금 추가로 살펴본 카드가 3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5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스티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세 카드로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이 연애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 이제 첫 연애를 하셨다든지 아니면은 이성에 대해서 많이 알 기회가 없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잘 몰라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좀 잘 몰라요. 내가 남자이면은 여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분이시면 남자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남자의 그 언어가 있고 여자의 언어가 있는데 남자의 언어를 학습을 해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여자의 언어를 학습을 시켜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연애는 어느 정도의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연애 센스가 없으면은 그거는 어떻게 가르쳐 드리거나 고칠 방법이 없는데 여러분은 좀 경험 부족이시면은 경험 부족은 발전은 하잖아요. 노력을 하면은 가르치면은 발전은 하는데 이번에 오는 연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연락이 일주일 안에 빠르게 올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남사친 여사친이 있으면은 시간을 내달라고 부탁을 해서 나가서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사정을 잘 아시는 남사친 여사친이 있으면은 맛있는 거 사줄 테니 나와라 하고 꼬셔서 지금 만나셔서 너무 늦은 시간에 술을 마시면서 헤어지시지 말고, 왜냐하면 빠르면 내일이라도 연락이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면 안 됩니다. 술은 마시지 말고 상대방 남사친 여사친은 마셔도 되지만 여러분은 마시지 마시고 여러분이 궁금한 것, 이런 질문 해도 돼? 이렇게 물어봐도 돼? 그런 모든 것을 한번 예행 연습을 해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사람도 그냥 남사친 여사친 아무나 부르시지 말고 연애 감각이 있으신 분을 조금 동원하셔서 초대를 해서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차라리 듣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 조언을 해줄 상대를 굳이 내 시간을 내어가면서 만날 필요는 없고 좀 남사친 여사친 중에서 쓸만한 사람이 없다 하면은 연애 센스가 있는 동성 친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감을 익혀서 곧 올 연락을 대비하셔야 합니다. 서툰 모습은 좋아요.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에 어색함을 느껴가지고 서투른 건 괜찮은데 솔직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는 어렵게 결심하고 온 연락입니다. 그 연락을 좋은 기회로 잡고 성공시켜야 되잖아요. 계속 만남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동성 친구도 이성 친구도 없다 하면은 그냥 여러분은 요번에 제 조언을 좀 듣고 나가셔서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서툼을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는 있어요.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동안 묻지 못했다면 요번에는 물어보세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나는 연애를 많이 안 해봤어. 그래서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나는 잘 몰라. 그리고 네가 잘 알려주지도 않았던 것 같아. 만약에 네가 말을 했는데 내가 못 알아들었다면은 내가 그 부분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어.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알아들을 수도 있고 내가 이해할 때까지 2번, 3번 설명해주면 안 될까? 내가 남자에 대해서 잘 몰라. 내가 여자에 대해서 잘 몰라. 근데 나는 다른 남자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너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고 나는 다른 여자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너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야. 그렇게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과 요번에 좀 대화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 그냥 알아들은 척. 알아듣지는 못했는데 이해한 척 하다가는요. 그게 여러분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깨달을 분이에요. 저스티스, 정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지금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남자에 대한 기준, 여자에 대한 기준, 그 연애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여러분 안에 명확하게 세워진 적이 없어요. 잘 모르고 경험 부족이고 미숙해서 그래서 그 부족한 거는 있는데 여러분이 그 부분을 상대방하고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은 되는데 그 부분을 뭔가 잘 알지 못하는데 아는 척 넘어가면은요. 아는 척 넘어갔기 때문에 발등 찍힙니다. 너 그때 이해한 거 아니야? 이해 안 했는데 이해했다고 고개를 끄덕거렸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요번에 좀 긴 시간이 되더라도 상대방이 좀 짜증을 낼 수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남자든 여자든 기다린 사람한테 연락이 왔고 그리고 잘 해보자고 하는 그 노력하는 모습에서 엄청나게 짜증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귀여워하면 귀여워하지. 아, 노력하려고 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저러는구나. 알려주지. 막 짜증낼까요? 짜증내는 사람은 좀 다시 고려해 보세요. 결국 상대방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게 될 여러분이지만은 분명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거를 확실히 요번에 확인하고 가야지. 그렇지 않고 두리뭉실 넘어가면은 그게 여러분 발목을 잡고 아픈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 대화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확실히 얘기를 하고 오해했던 부분 확실히 풀고 이해하지 못해서 실수했던 거는 확실히 배우고 그런 시간을 요번에 꼭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그렇게 대화를 잘 풀어냈다는 가정하에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 관계 흐름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한 번 이별을 겪으신 여러분이 기다렸던 연락운을 받고 나간 장소에서 제 조언대로 이야기를 잘 풀어내면은 두 분은 헤어지시는 일이 앞으로는 결단코 없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챙겨주고 둘만의 세상에서 정말 마음껏 여러분이 행복인 이런 거다라고 욕심껏 많이 계획했던 모든 행복의 수치를 다 채워놓을 만큼 그렇게 알콩달콩 행복하게 오래 사실 거예요. 요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번에 온 연락 여러분이 나가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 이해하고 와야 된다고. 상대방에 대해서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넘어오면 안 되고 모르는 거는 애교를 부려서라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만큼 그분이 설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모르고 넘어오지 말고 다 알고 돌아올 수 있는 다 알고 돌아오면 다음 관계는 순탄하게 이어져 갈 것이다. 3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복차는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을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